김정남을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용의자 2명 현재 어쨌든 체포는 된 것 같습니다. 국적이 좀 헷갈리는데 자 지금 CCTV 영상을 보면은 이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이 크로스백을 메고 공항 밖에 서 있는 모습 지금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 여성이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나와서 택시를 탔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택시 운전사를 긴급 체포는 아니죠, 이제 찾아가지고 물어봤더니 택시 운전사가 얘기하는 게 여성 2명이 베트남 말을 하더라. 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기자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베트남 여성이다, 미얀마 여성이다 이 얘기가 아마 이래서 또 헷갈리는 것 같은데 부원장님. 제가 82년도에 예. 전두환 대통령 암살조에 자출이 돼서 가봉의 리브르빌이라는 도시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안내 가이드로 갔고 예. 운전기사가 있었고 백업요원이 2명이 있었고 예. 전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저들은 그 작전이 끝날 때까지 그 2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계속 뒷좌석에서 일본어로만 했고 그리고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작전이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취소되면서 돌아오는 날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 김현희도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던 마유미 이름으로 체포됐고 예. 북한이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북한 사람과 결혼시켜서 나온 혼혈인을 키워가지고 적도기내 등의 여권, 진짜 여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공작원으로 파견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 그래서 동남아시아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찾아서 베트남이나 미얀마 교육을 했을 가능성.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 여성들을 데려다가 북한 남성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베트남식으로 교육을 해서 이번 공작에 투입했을 가능성. 그것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것이 잘못되면 아마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지금 모르면서도 자기네 나라 이름이 나오는 게 미얀마는 범하고 아웅산 사건도 테러 그렇죠. 사건도 있었으니까 지금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반응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아마 벌컥 뒤집혔으리라 생각되는데 저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조사하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어쨌든 북한이 이제까지 수법을 보면 국적 세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사례 있었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깐스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레바논 국적의 거기다 필리핀 대학 교수였었고, 대학 교수였었고 충분히 잠꼬대도 아랍어로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번 사건을 기획을 했다면 이 여성들이 실제로 그 나라 국적인 사람일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그렇죠. 계획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이제 추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추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꼬리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현지 사람들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뒤에 이 사건 자체를 어쩌면 그 여성들하고 연관된 치정 사건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거로 몰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나. 자, 그래야 이제 꼬리 끊기가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요. 지금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독극물을 사용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러니까 독극물도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펜형도 있고 손전등형도 있고 또 그거는 이제 독침형일 때 그런 거고 헝겊으로 얼굴에다 그냥 문질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로 뿌렸을 수도 있는데 독침은 이제 증거가 남죠. 근데 헝겊으로 문질렀다거나 스프레이 뿌리면 그거는 그냥 양만 조금 보일 뿐 이게 그 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그림을 보면 백주대야에 저렇게 CCTV에도 찍히고 체포당할 것까지도 생각해서 북한이 기획을 했다 그러면 진짜 미얀마 사람, 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미얀마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을 포섭해서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됐을 때도 발뺌할 수 있을 여지를 마련해 놓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부검을 했는데 차를 세워놓고 빨리 시신을 달라 그러는 거는 빨리 부검을 하고 시신을 끌고 가서 그 아주 정밀 검사는 못 하게끔 해놓고
또다시 이제 북한의 사주와 소행인데도 불구하고 예.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려고 하는 계획이 치밀하게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원장님, 북한은 이 여성 공작원들을 많이 양성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예? 그 정찰 총국에 예. 그 목란꽃 중대라고 하는 여성 미인들만 모아놓은 한 개 중대가 있습니다. 목란꽃, 네, 목란꽃, 그러니까 뭐 목단꽃이라고 예, 하는 예. 하얀 꽃. 예,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제가 그 88년도, 89년도에 그 중대원들을 봤는데 한결같이 미인이고 예. 한결같이 정말 아주 정말 멋있다고 예.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여자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연필, 만년필, 젓가락, 숟가락이 다 무기입니다. 훈련하는 거를 제가 그 여인이 입원했던 방을 지나가다 봤는데 예. 젓가락을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방문에 꽂혀가지고 이 젓가락이 부르르 떨려요. 그래서 딱 꼽힙니다. 근데 그거를 젓가락을 가져다 자기가 심심하니까 훈련을 하는데 그걸 지나가다 봤거든요. 근데 젓가락이 딱 들어가서 막히는데 그냥 부르르 떨리는데 저기 맞으면 그냥 직사하겠구나.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고 그런 몸을 잘 쓰는 여인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소리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독을 많이 써요. 독. 예? 이게 KGB 그것도- 쪽에서랑 옛날 동독에서랑 쓰던 그런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산을 에다가 침을 감추고 지나가다가 이제 탁 누르면 우산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북한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소에서 간첩들한테 독침 사용법을 훈련을 하고 손전등 사용법을 훈련을 하고 실제 박상학 자유북한 연합 대표 예. 죽이려 왔던 사람도 실제로 독이 든 만년필을 가지고 왔다가 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인 수준에 있지 않을까. 예. 예, 그 이제 아마 이렇게 독침을 썼으면은 거의 즉각 사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헬프데스크에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이 두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CCTV를 보면은 거기에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즉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설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도 있고요. 예, 뭐 어쨌거나 지금 예. 지금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앰뷸런스 실려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일단 직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직접적으로 뭐 침으로 찔렀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피부나 이런 쪽에 이제 대는 방식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그러면 이게 이 사람에게 그 혈액 내로 흡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뭐 자세한 것은 법의학적 검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1997년인가요? 이한영 씨 예, 암살 바로 예.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20년 전 오늘입니다. 20년 전 오늘이에요? 예, 오늘 자기 분당에 있는 자기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간첩이 하고 소리치고 총에 맞아서 죽었고, 직파 간첩이었죠. 예, 그 직파 간첩이었고 2명이 돌아가서 영웅칭호를 받았다는 것을 그 후에 나온 공작원들이 귀순한 공작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저 이한영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김정일이의 처조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이종 사촌, 성혜림의 격인데, 조카죠. 성혜림의 예. 조카, 성혜림의 언니의 예, 아들인데 아들이죠. 이게 내일이 바로 광명성절이란 말이에요.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내일이. 예, 근데 16일이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 생일날 전에 예. 배다른 형제를 죽인다. 예. 근데 이게 20년 전에 오늘과 지금 그저께 예.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김정일의 생일과 관련이 있냐 이건데, 근데 그런 연관성보다는 최근에 그러면 왜 지금 말레이시아 저 백주대에 죽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설사 공개적으로 오히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 죽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다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왜 아직도 못 죽이냐? 그래서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 반드시 요번에 제가 한다. 근데 말레이시아 공항의 장점이란 게 뭐냐면 마카오 같이 중국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북중 간의 관계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일단 적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사실 모 주간지에서 지금 그 김정남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북한과의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과거에 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정부 초기 때 한국의 망명을 타진했다. 아하.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가 이걸 보고
야 이거 김정남이 왜 아직도 못 죽이냐 그래서 좀 다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자, 지금요. 네. 그 그런 부분은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또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하고 한 가지만 더. 말레이시아에요. 북한 사람이 많다며요. 광부로 가신 광부들도 분, 가 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사이버 부대가 들어가서 사이버 작전도 수행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북한하고 가장 친한 나라라고 꼽으려면 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의 기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고를 치면 빼돌릴 수 있고 그런 여건들이 아주 좋은 나라죠. 아하. 예, 그러니까 아마 말레이시아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탠딩 오더라고 이야기를 국정원에서 했는데 우리도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각지에 나가 있는 북한 보위원들한테 중국 각지에 예. 김정남의 동선을 매 시각 보는 쪽쪽 보고를 하라. 아. 그러니까 경찰청국하고 국가안전보위부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기회를 노렸다. 그러니까 예. 스탠딩 오더라는 건 뭐냐면 죽일 때까지 죽여라. 그건 김정은이 서락을 한 번 받고 계속해서 끌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서 어떻게 그 비밀이 새서 예. 어느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샜고 예. 결국은 그 자리에 공작원들이 나타났다. 알겠습니다.